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대통령 임명이 이르면 오늘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 조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여권과 검찰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법조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어제부터죠. 이제 대통령일 시간입니다. 대통령 임명이 가능해졌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숙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임명 기정사실화됐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대신에 또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된 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새로운 어떤 하자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보면 사실 정치권에서 이번 청문회를 정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시간을 끌다가 제대로 된 증인 채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했는데 거기에 두 번째로 이제 검찰까지 나서는 바람에 청문회 증인이 출석하지 못하게 됐던 큰 이유도 저는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잠재적인 대상이 된 상태였다라는 것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까지 이렇게 뛰어들었다는 표현이 좀 과격할 수 있지만 뛰어드는 바람에 이 진행 중인 상황이 있어서 대통령이 과연 임명을 했었을 때 검찰과의 관계라든가 앞으로의 파장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럼에도 아무래도 무게는 임명하는 쪽으로 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결국은 임명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수치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수치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금요일 청문회 할 때 한국에 들어오셨지 않습니까? 그날은 사실상 거의 100%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제 토요일은 한 95%, 오늘은 한 90% 정도의 확률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점점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90%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그 청와대에서 의지가 확고하다. 다만 지금 현재 여론의 추이와 또 검찰의 수사 경과를 좀 지켜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할 수가 있고 나아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어제부터 해서 이른바 플랜 B, 조국 이후에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는 것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의지는 확고하지만 전체적인 상황의 추이를 보면서 또 다른 계획도 내부적으로 전혀 배제하지는 않는 그런 분위기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명 가능성이 이르면 오늘 아니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순방 갔다고 오고 나서 공식적으로 첫 업무를 시작하는 내일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후보자 앞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 신설 등 이 사법 개혁의 밑그림을 민정수석 때부터 이제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인이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과연 이러한 사법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청문회 당시 여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됐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검찰 개혁의 요체는 지금과 같이 권력을 행사하는 검찰 특수부를 축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 특수부로부터 후보자 본인은 아니라고 하셔도 주변이 전면적인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특수부 폐지나 축소를 추진하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후보자가 과연 검찰개혁과 그런 강력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인지 여러 사람이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부분, 꼭 정권 내에 임기 내에 이뤄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법개혁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로 지금 여당 의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법개혁의 동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는 순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장악을 해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을 통해서 원하는 사람들을 들어앉혀서 이게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의미의 사법개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힘을 제도적으로 지금 바꿔놓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공수처 설치라든가 아니면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것들이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어떤 흐름은 사실은 이제 그날 청문회장에서 나왔지만 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의 통과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건 아니죠. 다만 법무부 장관은 그 과정들을 중간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하는 가운데서 여러 기관들과의 조율도 있었고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할 시간이 2년간 있었고 또 그 법안의 밑그림을
조국 지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재 정권에서는 조국 후보자를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뭐 어떤 수사 결과가 어떻게 갈지 아니면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잠재적인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는 부분이 그 어떤 사법 개혁과 딱히 맞물리진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틀을 큰 그림의 법안과 제도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 제도를 바꾸는 문제인데 꼭 조국 후보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불구하고 왜 조국 후보자여야 한다고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걸까요? 조국 후보자를 그렇기 임명하기 때문에,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것입니다. 네. 도대체 왜 다른 그 역대 그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의 그 후보들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사실 이른바 읍참마속 또 내지는 그 조국 후보자의 그 만든 말에 따르면은 육참골단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 새로운 또 사람을 올릴 텐데 네. 도대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조국 후보자를 계속 그 지원을 하느냐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외면적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국 후보자가 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지금 현재 행정부에서 마련한 이 이른바 그 검경수사권 독립 공수처에 관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안을 만들었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이 부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다른 사람보다 이 기존 같은 경우에는 법무장관이 이제 그 법조인 출신 한마디로 네. 사법고시나 뭐 그 검찰 출신 이런 부분을 안 쳤다고 하면은 네. 교수 출신으로 사실상 검찰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으로 안치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강력한 이 개혁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취지는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국 후보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그 의혹 나아가서 지금 그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검찰에 기소가 됐고 사실 네. 본인의 집 이외에는 대부분의 지금 그것이 압수수색된 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어떤 그 검찰과 이 검찰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강력하게 그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겠는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사실 오늘 아침에 예전에 그 국회의장을 하셨던 김형호 국회의장이 쓴 글을 봤습니다. 네. 이 글을 그대로 옮기면은 검찰의 약점을 잡힌 사람이 어떻게 검찰의 환부를 도려낼 수가 있겠는가? 자칭 스스로 말시창이 된 사람으로서 개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네. 문재인 대통령께 고언을 하는 말씀을 봤는데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아마 이번 주말 굉장히 고민 끝에 어떤 결단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청문회가 정말 어렵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청문회 막판에 조국 후보자 부인이 전격 기소가 됐습니다. 이유는 혐의는 사문서 위조인데요. 조 후보자 이 검찰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조 후보자 얘기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검찰의 결정은 존중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는 저로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검찰의 결정에서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는 제처는 형사 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향후 재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이 있는 것이고 또 헌법상 방어권을 행사해서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주장이, 자신의 증거가 이후 과정에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후보자 이제 법학자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좀 들여다보죠. 조 후보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이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방어권을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의 이거는 존중하지만 결정은 존중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지금 뭐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방어권 같은 것은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죠. 사실은 예.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예단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좀 하시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에 대한 어떤 본인에게 쏟아진 의혹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는데 예. 사실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을 통해서 제기된 의혹들의 상당 부분들이 또 해명이 됐던 부분도 있고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조국 후보 본인과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퇴하는 목소리까지도 그동안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예. 뭐 청문회 있기 전에도 그랬고 청문회를 거치면서도 일정 부분 또 밝혀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절차를 똑같이 아마 지금 조국 후보는 본인의 부인에게도 지금 적용을 시킨 게 아닌가. 내가 받았던 의혹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
그중에 네. 상당수는 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지 않았느냐라는 예. 말씀을 아마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조 후보자 부인 사문서 위조 혐의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밤 12시였는데 검찰이 전격적으로 1시간 전쯤 이제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이 뭔가 자신이 있으니까 한 걸까요? 아니면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직접 소환 조사하지도 않고 하는 너무 무리수 아니냐? 먼저 검찰 입장을 좀 들어보죠. 합리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바로 한 것 아니겠느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그 사실 자체는 공소시효를 1시간 10분 남겨두고 밤 10시 50분쯤 이 공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인데 그거에 네.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소시효 전에 증거가 충분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오히려 그것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다. 이런 네. 논리인 것이죠. 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압수수색을 하고 또 관련되는 이 동양대의 총장까지 불러서 이른바 참고인까지 조사를 했기 때문에 피의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죄를 공소를 유죄해서 유죄를 받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이 공소시효가 완성되도록 놔둘 수는 없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네. 그 반면에 지금 여당과 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 청와대 한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에 대해서 늑대가 칼춤을 춘다, 뭐 입에 거품을 문다 이런 굉장히 원색적인 글까지 올렸다가 나중에 네. 글을 내렸던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결국 각자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단순히 이제 그 사문서 위조에 대한 문제만을 넘어서 이 그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그 청문회 상에서 동양대 총장에게 본인이 직접 전화했는 사실은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했지만 그것이 어떤 부정한 청탁을 했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와 같은 내용이 조국 후보자와 이 그 최 총장의 진술이 엇갈립니다. 그러면 예. 경우에 따라서는 두 사람이 대지를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 그 최 총장이 녹취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경우에 그 부분이 이미 그 녹취록 같은 것을 검찰에서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론의 추이, 특히 이제 조국 후보자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지를 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청와대 이 임명을 할지 사실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검찰이 너무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상당히 거셉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의 항명에 가까운 반발과 조국 후보자에 대한 도를 넘는 수사가 장관 임명 반대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비판받게 될 것이다. 법무부 장관이 되겠다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기소까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더 버티겠습니까? 네, 지금 각 당 대변인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특히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복귀가 아니길 바란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차가 생략됐다 뭐 이런 지적인데 특히 이제 그런 게 있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소위 눈두렁 시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민주당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비밀 누설, 피의 사실 공표 뿌리 뽑겠다는 의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죠, 검찰은. 그 양 당의 지금 논평을 지금 보셨지만 서로 엇갈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죠. 저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게끔 검찰이 기소를 했다라는 게 대한민국 검찰은 단순히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도 준사법기관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은 공정 의무, 객관 의무가 법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찰만큼 기소했을 때 유죄율이 높은 국가가 없는 게 그 예.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수사도 잘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반대되는 입장의 증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의심할 여지가 있으면 법정을 일단 간 다음에 법정 내에서 공방을 거쳐서 유무죄를 가립니다. 그런데 예. 우리는 그 전에 수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걸러내는 그런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당장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청문회 과정에서 지금
최성희 총장이 말씀하셨던 동양대 총장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 총장의 어떤 직인이 실제로 찍힌 총장일 때는 뭐 1년 번호라든가 뭐 그게 박사학원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과 다른 형태의 표창장들이 직접적으로 사진 자료로 제출이 됐어요. 보여줬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식의 의견들, 그러니까 지금 실제 직인들이 그런 식으로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예. 그러면 최소한 정상적인 어떤 기소 절차였다라면 검찰이 이미 그런 부분을 한 번 정도는 확인한 다음에 네.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유죄의 증거가 유죄로 생각이 든다라고 할 때 기소를 해야 되는데 네.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를 거쳤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 거를 보지 스크린하지 않고 그냥 기소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 사무소 위조가 하는 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위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집에서 장난으로 사무소 위조해도 우리 처벌 안 받아요. 예. 근데 이 검찰에 보고 있는 목적이라는 건 결국에는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시에 이걸 쓰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예. 목적인데 그런 목적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적을 말씀드린 이유가 검찰은 그렇죠. 이 공소시효가 그날 하루밖에 남지가 않았다. 예. 그리고 청문회가 수사도중에 갑자기 열렸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했는데 네. 일단 후보가 지명이 된 이후에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했지 검찰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후보 지명한 건 아니에요. 저는 예. 앞뒤가 명백하게 바뀐 주장이고 또 사무소 위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목적이라는 게 있었다고 했다시피 공소시효를 행사하는데 사무소 위조한 사무소를 행사한 시점은 2014년 검찰 입장에서 보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명확하게 범죄가 있다라고 한다면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하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소 위조한 사무소를 행사했다는 것도 2014년이고 거기서 더 나가서 행사한 게 다른 범죄가 구성된다면 그걸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소는 저도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공소시효를 어떻게 보느냐 시점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많이 달라지죠. 거죠.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결국 검찰 같은 경우에도 검찰 우리는 그 피사실 그 내부를 공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검찰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스스로 확인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수사 정보가 외부적으로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제되는 것이 한 4개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노한중 부산대 교수 부산의료원 그 원장의 지금 현재 어떤 대통령 주치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하나의 역할을 했다는 추천을 했다 그렇죠. 그 그랬죠. 추천한 예. 좀 역할을 했다는 그 내용이 어떻게 나가느냐 했을 때에 노한중 교수 사무실에서 취재진이 직접 촬영했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고 더불어서 이 그 조국 후보자의 따님이 영어 성적이 유출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네. 지금 따님이 졸업했는 학교에 한영외고의 직원이 유출했을 의혹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더불어서 네, IP 접속을 한 사람이 그렇죠. 세 번이라고 지금 그러면 조사가 그렇기 때문에 되고 있다고 하죠. 학교일 가능성이 있고 나아가서 이게 단국대 논문 초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부분을 단국대 지도 교수가 병리학회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파일이 확인된 그럴 가능성이 있고 더불어서 엊그제 박지원 의원이 청문회 보여줬죠. 휴대폰으로 보여준 것은 칼라본이었습니다. 그런 예. 반면에 검찰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압수수색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흑백본이다라고 하고 있고 어제 언론에서 나온 바로는 박지원 의원의 핸드폰에서 했는 것은 본인의 보좌관이 보내온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확인됐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하나하나가 적어도 아직까지는 검찰에서 나왔다라기보다는 그 유출 경로가 다른 쪽에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아마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수사 과정 자체가 네. 말씀드렸다시피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 청문회 앞두고 열리는 수사라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오늘 아침에 이제 다른 매체를 통해서입니다만 이제 조 후보자 부인이 또 이렇게 본인의 컴퓨터에 총장 직인의 파일이 있었다라는 네.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검찰 수사가 아니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은데 또 의아한 게 파일이라는 건 이제 총장 직인이 아니라 사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보면 딱 보는 순간에 드는 생각은 혹시 그 사진을 이용해서 아예 표창장을 다 전체를 유지한 거냐?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그렇죠. 가능성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날인을 해야 이게 표창장이 나가는 거지. 네. 그걸 가지고 그림 파일로 조작을 해내는 건 글자 그대로 진짜 심각한 범죄인데.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그런 의심을 갖을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검찰이 아니고 나올 수 없을 만한 데서 자꾸 나오냐 네. 이런 지적들을 하는 거죠. 검찰 내부에서도 이 정치 개입에 해당된다 이런 비판 의견이 있습니다. 조 후보자 안에 불법 행위 유무를 넘어서 이제 개혁을 반대하는 검찰 조직의 어떤 조직적인 저항이란 인식이라는 건데요. 검찰 수사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을 거란 어떤 근거죠? 지금 이문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나 미투 운동을 일으킨 서지현 검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판적인 의견들을 지금 내놓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청문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사실 그 검찰 개혁을 한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지현재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조금 의아하다라고 했던 부분이 아니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 분산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이번 인사에서 드러났듯이 특수부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수사권이 더 강화된 것처럼 보일까? 네. 그러니까 설령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일정 부분의 힘을 주더라도 그동안 뭐 과거에 네. 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그러니까 대검 같은 데서 했었던 어떤 정치적인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검찰의 강한 힘들은 줄어든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지적을 했죠. 근데 거기서 뜻밖의 저로서는 몰랐던 게 들어갔던 게 현재 법안에서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부분만 들어가 있지만 네. 실제로 검찰 개혁 내부의 안에는 검찰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특수수사에 관한 권한 부분도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검찰의 가장 핵심적인 힘조차도 빼는 안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였죠.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인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제 검찰로서는 반발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한 거고 이게 말씀하신 이제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할 수도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근거로 쓰는 건 다른 건 아니고 그냥 상식적으로 네. 참 어떻게 이제 이번에 표창장 관련된 의혹이 제기되고 나서 또 지적하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 특수부가 네. 국정농단 사건이 최초에 터졌을 때보다 많은 검사를 투여해서 네. 한 20건 이상을 압수수색을 해서 네. 최초로 찾아낸 게 결국에는 표창장 의혹이자 이게 뭘 위한 거냐.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검찰 내부에서도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치 지금 그 표창장 하나이냐라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지난 국정농단 사건은 정유라의 이 아시안 게임 금메달 그거 하나에서 시작돼서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실제 지금 수사가 초기지 않습니까? 네.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느 정도로 갈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네. 더불어서 불과 한 달 남짓됐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우리 윤 총장이다라고 하셨고 그 당시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논평에 대해서 권력의 굽힘이 없는 강력한 원칙주의자로서 국민의 신망을 받아왔고 외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큰 믿음을 줬다라고 했는데 그 네. 권력이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를 해오는 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강하게 반발을 한다고 하면은 도대체 그렇다고 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은 어디로 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적어도 전체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많은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 수사를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검찰 수사를 놓고 의견이 사실 분분하고 좀 나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검찰이 어떻게 수사 결과를 내놓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죠. 어제 하루 인터넷을 참 뜨겁게 달궜던 그런 내용입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 당시 상당히 맹공을 퍼부었던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그런데 이번엔 본인 아들 문제로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했고 이제 교통사고를 일으켰죠.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만취 수준, 그러니까 현재 기준으로서는 음주운전 취소 수준으로 지금 예. 밝혀졌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상대방과 이렇게 접촉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거였습니다. 네. 거기서 사고 피해자를 회유하려고 했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또 운전자를 좀 바꿔서 음주운전으로서 벗어나려고 했다라든가 이건 뭐 일부 매체에서만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아주 확인이 된 건 아니지만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식의 어떤 그런 보도들까지 나오면서 네. 과연 이제 장제원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청문회에서 그 전에도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다 보니까 네. 도대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좀 모순 아니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후보자의 딸이 가지고 있었던 특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장제원 의원 아들의 경우도 나이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네. 뭐 그런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사고를 일으키고 또 의원이라는 얘기를 거론한 게 사실이라면 예. 본인은 특혜라는 걸 특권이라는 걸 주장하고 다닌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도 모자라서 피해자에게 금품으로 합의를 시도한 이런 정황들이 드러났고 심지어 이제 뭐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 한 정황까지도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내용을 지금은 수사 중이라 조사 중이라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경찰 반론은 나오지 않고 여러 가지 증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면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윤창호법 지난 6월 25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기준에 따르면은 네. 0.0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이 될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내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초범인지 재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런 초범이다 할 경우에는 한 500만 원 전후에 벌금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지금 0.08 정도라고 한다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소주 반병 조금 안 될 정도, 소주 한 3잔, 4잔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기본적으로 죄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합의하려고 하는 거야 나름대로의 어떤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넘어서 운전자를 교체하려고 했다는 것은 수사를 방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 것이고 더불어서 본인의 아버지가 현직 국회의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합의를 무마를 시키려고 했던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이 아까 조국 후보자의 딸과의 어떤 그런 관계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학생이기 때문에 네. 이 부모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어떤 조력을 받는 반면에 지금 국회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이 독립해서 어떤 정계적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야당 의원으로서 이제 조국 후보를 비판을 하다가 네. 또 공교롭게도 이때 했는 것에 있어가지고는 아마 뼈아픈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래퍼로 굉장히 유명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용준 씨 2년 전에도 이제 성매매 시도를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무리를 빚었어요. 결국 당시에 장제원 의원이 당 대변인을 내려놓을 정도로 크게 무리를 일으켰는데 이번에도 아버지인 글쎄요. 장 의원이 또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죄질도 좋지가 않고 또 뭔가 뭐 특권을 좀 이용하려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좀 제기가 됐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네. 부분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봐요. 근데 거꾸로 왜 지금 한 시점쯤에서 이제 장제원 의원의 아들에 대해 관심이 많이 쏠리냐면 그동안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이 워낙 이제 뭐 시달렸다 표현을 좀 시달렸다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저도 참 몰랐던 부분들 몇 가지가 좀 국민들도 알게 된 게 있죠. 다른 게 아니라 뭐 정말 특혜로만 대학이나 고등학교를 간 줄 알았더니 성적이 사실상 그만한 정도에 됐다는 것도 있었고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의혹이 있었는데 당시 서울대 같은 데는 한 80% 이상, 부산의학전문대학원 같은 경우는 90%가 장학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면 네. 이런 것도 특혜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무리한 어떤 정치적 이용, 정치적 공격을 하다 보면 거꾸로 피해를 네. 엉뚱한 사람이 입을 수도 있다는 것도 이번 과정에서 국민들도 좀 알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장 의원도 이번에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싶네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제 대통령 임명이 이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하면서 여권, 청와대, 검찰 간 충돌 또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대통령의 시간에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도 많은데 검찰 수사도 역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법조인 두 분 모셨었습니다. 취진영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